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40살 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분이 계셨어요. 그래, 뭔 그런 분들 소리구나. 요새 좀 있어. 그러면 정말 단 하루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아, 그건 아니래요. 3일 천하. 삼일 천하. 제일 길었던 게 한 달이었는데 그 한 달에 딱 3번 만났대요. 이게 이제 3일 천하가 맞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여자분이 와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기만 하면 무섭대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렇게 있다가 저는요 하고 들어오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애프터가 없는 거예요. 아, 이 여자는 기다렸겠죠? 근데 이 남성이 애프터를 신청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 만남은 지속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분이 저랑 같이 42살에 상담을 시작했어요. 매주 해서 한 달 반을 한 겁니다. 6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자분을 만났고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3년을 연애를 했어요. 오, 길게 갔다. 이때 했던 검사가 애착 검사였어요. 애착 검사를 하면서 이분이 자기가 회피형이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회피 점수가 거의 극에 달았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분의 회피에는 이유가 있었죠. 어머니가 항상 이 그러니까 아들만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을 완전히 다 모른 척하고 전혀 한 번도 바라봐주지 않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그러면 아들들이 막 달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으니까 만져달라고 안아달라고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달려들었을 텐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고개를 딱 돌리고 아이들을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절당할 것에 대한 이 공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나는 반드시 거절당할 거잖아요. 이런 낯선 상황과 거절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가 함께 엉겨 붙으면서 이 사람 생에 40살이 될 때까지 늘 3일 천하의 연애로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사람은 이런 나를 알아가는 과정만으로도 자유를 얻습니다. 맞아, 맞아요. 좋은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좋은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애착의 지점으로부터 더 좋은 애착의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그리고 힘차게 걸어가고요. 무엇보다 내가 관계의 피해자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관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또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누나가 있어요. 일반적인 성인 남매의 선을 좀 넘는 통화를 엄청 빈번하게 자주 해요, 둘이. 어? 선을 넘어? 일주일에 7일이면 한 3일, 4일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1시간 정도였었어요.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심심하다고 전화를 그렇게 1시간 하고 12시, 1시에 끝나서 집으로 와야 되는 사람이 안 오더라고요. 누나가 집에서 치킨 먹고 가라고 해서 누나를 만나고 오겠대요. 누나랑 했던 톡이라든지 핸드폰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연녀한테 드는 감정이 자꾸 드는 거죠. 내연녀요? 가족이라는 선을 아예 넘은 사람이구나 싶어서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항상 왜 이 벽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저는 제일 궁금해요. 근데 결혼 몇 년 차 되셨어요? 8년 차. 8년 차. 일찍 했어요. 1시간 동안 통화하는 거는 정말 전 아내분 입장이 너무 답답할 게 이해가 되네요, 전. 그러니까 저도 네. 무슨 일이 있거나 서로 그렇게 대화를 길게 할 경우가 있다면 이해를 해요. 근데 사소한 전화를 1시간을 해요. 전화를 끊고 며칠 뒤면 무슨 얘기를 서로 오고 갔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알맹이 없는 통화를. 알맹이 없는 거네. 네. 일주일에 그러면 그 남편하고 시누이하고 통화를 몇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한 3-4번 제가 본 것만. 본 것만. 네. 근데 이제 제가 불편함을 얘기를 했잖아요. 누나랑 통화를 왜 이렇게 자주 해? 라는 약간 불편한 걸 내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눈치를 보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1시간 동안 누나랑 주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아내가 말한 것처럼 그냥 알맹이 없는 대화. 알맹이 없는 그 대화들이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주제들이 있을까요? 그 계기가 이제 누나가 첫째를 낳고 나서 이제 산후우울증이 왔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좀 원래 그 전까지는 누나랑 통화를 아예 안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엄마한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챙겨줘야겠다 이렇게 싶어서 누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이제 누나도 이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세네 번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일주일 내내 통화한 적이 더 많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나가 산후우울증이 왔잖아. 네. 누나가 아픈 거예요. 네. 전화를 한 거예요. 누나는 또 위로를 받고 네. 또 동생은 위로를 해주니까 전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일 먼저는 매형도 쉬는 시간이 있다는 거. 네, 그렇죠. 그리고 매형이 남편이라는 거. 아, 그렇죠. 예, 맞죠. 예, 그거를 맞죠. 예. 이제 예, 맞죠. 예.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그렇죠. 아내가 외로워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아내에게 자식이 있다는 거. 근데 그 자식이 내 자식이라는 거. 그 자식이 내 자식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제가 집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네. 저녁에 식사를 하러 오라 해가지고 어머님 집에 방문을 했어요. 대뜸 제사를 지금 절에 모시고 있거든요. 아버님 네. 제사를. 네네. 너가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사를? 아버님 제사를? 그 자리에. 네, 아버님 제사를. 원래 절에 있던 원래 제사인데. 절에 있던 제사를. 그럼 어머니가 제사를 모셨던 게 아니고. 네, 아니고 절에 지내고 있는데 있던 제사도 절에다가 놓기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제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사 음식을 해본 것도 아니고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언니는 한술 더 떠요, 거기서. 뭐라고요? 그래, 요새 간소하게 하니까 국만 대충 끓이고 그렇게 하자. 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편은 또 거기서 살 수 있는 건 사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전에 합의를 보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나 없이 본인들끼리 얘기가 오고 갔나? 들수 있지. 나한테 지금 통보하는 건가? 판 짜는 느낌 들 수 있지. 그래서 어머님도 그래 그 정도 하면 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어머니까지. 그래서 제가 집에 왔어요. 근데 잠을 잤어요. 그러고 일어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내가 지낼 수 있어. 근데 나 지금 이런 너무 서운한 감정이 드는 상태로 이런 좋은 감정이 아닌 상태로 아버님 제사 지내기 싫어. 근데 눈물이 이제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에 제가 울었어요. 근데 이제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거실에서 얘기를 서로 했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이렇게 봤어요. 바시락바시락 소리가 나요. 네? 과자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안에 울고 있는데. 네, 저 울면서 얘기를 훨씬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자꾸 그런 데서 서운함이 쌓이더라고요. 네. 결정적인 건 첫째 픽업 문제로 남편한테 급하게 전화할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때 쉬는 날이어서 짬날 때마다 통화를 하는데 계속 통화 중인 거예요. 근데 일단 그 상대가 누가 됐던 간에 내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 통화 중이라는 게 일단 짜증이 나더라고요. 1시간 정도가 지나고 통화 연결이 됐을 때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누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누르고 누나 무슨 일 있대?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그냥 심심해서 전화했지.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거기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게 이제 터진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남편한테 나 이제 누나 못 만나겠어. 도저히 난 이제 안 만나고 싶어. 나 그만 만나고 싶어. 나만 자꾸 마음이 안 좋아져서 나 이거 안 되겠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남편이 어머님한테 얘기를 하고 일이 커졌어. 어머님이 언니한테 얘기를 하고 언니가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그 남편이 저한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톡이 왔어요. 언니의 남편. 네, 매형이. 매형이. 네, 아주버님. 네네. 네. 그때 뭐라고 왔는데? 진짜 참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기네 가족들만 화목해지면 그만이고 다른 가족들은 불행해져도 상관없나요? 언니 지금 임신 중이고 하루하루 힘든 몸입니다.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생각하고 행동하시라고요. 이렇게 문자가 온 일이 거예요. 점점 커지네요. 근데 이게 단톡방이에요? 네. 가족 다 모여. 어머님 시어머니도 계시는 계시고. 단톡방이에요. 어머나. 온 가족이 있는. 네. 야 지금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지금 도경 씨도 답을 한 게 있나요? 제가 뭘 어떻게 행동했는데요? 제가 임신한 언니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보는 거야. 네. 그래서 계속 이제 궁금한 단톡방에 어머님이 듣다 어. 이제 그만 돌이킬 수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도 정리를 하세요. 이 네. 집이 분란이 있으니까 너무 속상하시지. 남편분의 얘기는 하나도 한동안에 아, 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아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시고 계세요? 저 버스 운전하거든요. 그래서 아 네, 그럼 이거 하면 못 보잖아. 예, 하면서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방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일하는 시간 내내 운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한 바퀴를 돌고 들어오면 쉬는 시간 핸드폰 볼 시간이 있어요. 확인을 했어요. 아무런 말도 없었고 침묵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이만큼 다 쌓여 있어서 제가 어떻게 깨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예. 저라면 내 매형이 그렇게 말을 하면 매형 우리 지금 다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까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라든지 도경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거예요라든지 어떠한 해명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있었어야 됐는데 어. 저는 성격이 되게 밝은 사람이거든요. 네네네네. 에너지도 되게 많고 어. 근데 그때 우울증이 딱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울증까지. 네. 서운한 감정이 생기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꾸 꿈에 그게 나와요. 꿈에. 네. 가족이 둘러싸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진짜. 네.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상처지. 남편도 같이 저를 막 몰아세우는 따시키는 막 네. 이런. 눈을 뜨면 5분이 지나 있고 또 눈 감았다 뜨면 10분이 지나 있고 이거를 한두 달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랬구나. TV 예능을 틀어놓어도 눈물이 막 나고 그렇게 지내서 제가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못 살겠다고 나 너무 불쌍하다고 부부 사이에 신우이가 들어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부부 침대에 신우이가 들어와 있어요. 이 여자는 남편이 없어요. 아유. 아. 내가 아는 신우의 동생이 있어요. 내 남편이 아니고. 제사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아, 예, 그렇죠. 제사 문제 때는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라 아예 한수를 더 뜨셨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예. 내 어머니도 안 지내는 내 아버지 제사를 절에 모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아내가 그것도 20대 초중반에 정말 어린 아내가 네. 들어와서 사실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낄 때 빠지고 빠져야 될 때 끼는 이런 양상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단톡방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마치 그 매형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열폭을 하는 것처럼 내 남편도 그 자리에서 내 아내한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심하지 않나요? 제 아내가 사실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매형처럼 한 번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유, 아내분 오늘. 근데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니, 한이 되지. 매형한테 연락 한 번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네. 매형한테 연락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었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듯이 얘기를 했었죠. 우리도 상처 많이 받았다. 제가 한 거죠. 이혼 서류를 내미니까 아. 그때서야 문자를 했나 하더라고요 매형한테 자기가 온전히 내 마음을 이해해서 화가 나서 그 사람한테 따진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혼 서류를 내미니까 그렇지. 이거를 빨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션을 저한테 보여준 게 아닌가 이제 저는 정확하게 그거예요. 네. 정확하게. 맞아요. 왜냐면 겁나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면 그거 난 아니야 뭐 이러겠어요? 당연히 겁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저는 제가 깨닫지 못하면 제가 네. 완전히 제 걸로 못 받아들이면 아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남편이 좀 독특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 남자의 검사 결과는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립니다. 뭐야? 오 그러네. 지금 이 남편이 인내력이 빵점이에요. 0점이요? 0점입니다. 진짜로? 인내력이 0점이라서 사실은 어떤 문제가 딱 있죠.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나는 아예 참지를 못해요. 워낙에 참을성이 없는 사람인데 자율성도 0점입니다. 자율성이 0점이라서 이게 뭐냐면 의존이 100이란 뜻이에요. 의존이 100.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한 가족이 되지 않았을 땐 이 여자에게 전적으로 나를 맡긴 남자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모든 걸 주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문제는 그 사랑이 누구냐예요. 내 누나가 아프면서 나랑 소통이 시작됐어요. 예.
그래서 뭐 하냐면 우리 집에 있는 시시콜콜한 일, 사실은 내 아내하고만 알아야 할 일까지도 누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저는 사람 자체가 그냥 끌려다니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남이 저를 끌어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구를 끄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저를 끌어주는 걸 더 좋아해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 지금 이 우리 집안엔 두 여자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나의 아내가, 다른 한쪽은 나의 누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돈 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누나를 선택한 거예요. 누구에게 의지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마치 신우이가 남편과 정서적 부부 같단 말이에요. 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아내가 우리 집에 구조를 짤 거예요. 우린 이렇게 갈 거야. 결정하시면 저는 100%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동의를 치료 차원에서라도 한동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다. 좋다. 시가랑 안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안 보기는 어렵지만 신우이가 뭐 그때 그 아까 톡 보니까 뭐 임신 상태고 아이는 낳았나요? 네. 그러면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하든지 그냥 축하의 선물이든지 뭐 하나 하세요. 하시고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매너의 기준을 두 분이 정하세요. 네. 우리가 명절은 이렇게 하자. 생신 때는 이렇게 하자. 규칙을 세우셔서 그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원가족 중심이었어요. 원가족 중심인데 지금은 우리 현가족 중심으로 옮겨올 겁니다. 그런데 먼저 약속해 줘야 돼요. 모든 상황에 이 여자가 먼저여야 돼요. 맞아. 누나는 내 아내가 아니에요. 아, 이 여자가 내 아내예요. 매형에게 배울 게 하나 있어요. 얼굴 딱 내놓고 아내 보호하는 거. 이건 온 가족 앞에 이 사람의 부끄러움을 줄지언정 내 아내를 지키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내 아내가 1순위라는 것, 그리고 아이들은 2순위예요. 그리고 너무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3순위예요. 맞아. 너무 죄송하지만 본인은 누군가에게 정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가 아주 강력하게 사실 이 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자예요. 아내의 경우는 남편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 정확하게. 그러면 이 영역 안에서 갈고 닦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걸 바래요. 예. 남편도. 예, 예. 저는 그러고 바래요. 아, 얘기를 해주기를. 저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선두에 서세요.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 집 리더가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가정, 좋은 가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